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일요일 경마 예상을 함께 도와주실 분입니다. 재주가 많은 친구죠? 민병철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은 편성의 강도죠. 그 부분은 민병철 위원께 좀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듣고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다음 주 이제 월말 경마 앞두고 치러지는 3주차입니다. 편성의 강도, 토요 경마와 엇비슷한 그 능력마 대거 출전하는 경주도 있고요. 또한 그 2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레이팅 구간 조정 때문에 능력 편차가 미미한 마필들도 상당히 출전하는 그러한 접전 경주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1호 경마 10경주에서는요. 과천벌 외산 1등급 최강자급들이 대거 출전한 1등급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박진감이 넘치고 그 경주를 아예 대상 경주로까지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재미있는 경주가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적재적소의 경주, 부산과 서울 모두 흥미롭게 붙어볼 수 있는 1호 경마 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토요일 경주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짝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해당 경주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 이미 검증 전력이고요. 앞선의 흐름에 따라서 다채로운 전개를 펼쳐낼 줄 아는 9번 천하비에 가장 주목을 하고 싶은 경주고요. 외곽에서 차분하게 감고 추격의 채비를 갖출 것이고요. 선두 빠른 레이스 룸에 대한 대처 능력 및 직선에서 치열한 경합 중 지지 않으려는 그 근성까지 한결 업그레이드 된 가운데 내측 혹은 외측 어느 게이트를 배정받던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지닌 말입니다. 초반부터 레이스 룸을 주도할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레이스 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능력 우위로 보입니다. 10번 반지의 제왕, 컨디션적 문제 없기에 10번 반지의 제왕은 이번 4경주에서 이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여전히 컨디션 좋습니다. 게이트 안쪽, 2번 강호 드라이브. 특히나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가장 높은 레이팅 50점을 기록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네, 첫 번째 준비한 순서는 짝수 경주 중에서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입니다.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총 14조 게이트는 꽉 채워진 경주입니다. 선두권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들에게도 충분히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 가운데서 민병철 위원 이번 경주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4경주는 이미 현등급 단거리 검증 전력도 있는 가운데 직전에 전개를 잘못 풀어내서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이 이번에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마필 한두가 출전을 합니다. 그 마필을 위주로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상대적으로 순간 스피드가 가장 우수한 두 마리 마필이 있습니다. 6번 여이킹과 외곽의 11번 당대 챔피언 이 두의 마필이 초반 선두권 레이스를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직전에 데뷔 8점 만에 첫 번째 입상을 거두었던 13번 영광의 그날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좋은 말이고 외선에서 감아서 2선에 안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측에서는 1번 골드데이 과거 이제 선두권에서 전개를 펼치면서도 레이스를 이끌어갔던 전력이 있을 만큼 이번에는 1번 게이트 밀어서 2선 가담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는 출발 이후 스피드가 부족한 말입니다. 3번 손오공은 3선 이하에서 후미에서 차분하게 추격의 채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자, 11번 당대 챔피언입니다. 출발 이후에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인데 직전에는 많은 인기를 모으고도 전개 미스로 통안의 코차 3착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2두의 빠른 선행마가 레이스를 주도했던 상황 속에서 시종 외곽에서 다소 무리한 선입전을 펼쳤고요. 결국 초반에 힘 소진이 컸던 나머지 마지막에 한 발 부적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자, 이번에는요. 6번 여이킹을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11번 당대 챔피언은 직전보다는 훨씬 더 힘 소진을 덜 하는 가운데 초반 선두권 유리한 위치 선점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겠고요. 전개를 최선두권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전개 유리마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영광의 그날입니다. 직전에 데뷔 8점 만에 고대하던 첫 번째 입상에 성공한 마필이에요. 항상 단점으로 부각되었던 결정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면서 이제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출발 이후 밀어나가는 스피드도 한결 향상된 가운데 자, 빠른 페이스, 무리하게 선두 경합 없이 2선에서 최적의 힘 한 배. 이번에도 딱 그러한 전개가 펼쳐지겠네요. 6번과 11번 보내놓고 외선에서 2선 가담. 자, 안쪽에 1번 골드데이. 최근에는 선두권 빠른 흐름에 무리 없이 선입권 가담해서 힘 한 배하는 효율적 전개를 펼치고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에 그러한 딱 작전 구서가 주요해서 단거리 우승이라는 성과물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승급 전에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대신에 1번 게이트에서 내선 가장 효율적인 레이스가 가능해진 편성이죠. 자, 문제의 마필입니다. 3번 손오공. 초반이 순간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말이에요. 최근에 그 전개의 다양성을 추구했던 말인데 한번 과거에는 이 강하게 뒤측선에서 앞선 가담하는 일명 무빙 전개까지도 시도해봤습니다만 무리였죠. 그래서 직전에는요. 초중반 철저하게 제어하고 참고 마지막에 한 발 쓰는 전략으로 끝걸음을 상당히 좋게 보였던 말입니다.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 힘을 몰아써준다면 요 3번 손오공의 선전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직전보다 전개가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초반 선두권 유리하게 힘한 배 하면서 선두권 장악. 자, 마지막까지 끈기 발휘할 11번 당대 챔피언의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경주고요. 자, 직전에부터 결정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면서 첫 번째 입상. 이번에도 외곽 2선에서 전개를 펼쳐나갈 13번 영광의 그날. 내선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개를 펼쳐낼 승급전에서도 기대치가 있는 1번 골드데이와 직전처럼 참고 마지막에 한 발 몰아쓰는 전략. 자, 유리하게 추입이 이번 편성에서는 통하는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3번 손오공의 종반 역습까지. 결과적으로 편성옥이 전개 유리한 11번 당대 챔피언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경주거리 1300m죠. 사실 1번 맛 골드데이나 11번 맛 당대 챔피언, 13번 맛 영광의 그날 기량차는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전력을 다 드러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컨디션의 변화에 따라서 그 기복은 상당히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복병 세력으로 거론될 수 있는 마필들 3번 마 손오공이나 8번 마 쾌풍 요 마필들도 변화를 보인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편성이에요. 11번 마 당대 챔피언도 사실 고개가 조금 높은 감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아직 3전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과신을 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약간의 그 순위 변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디션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수가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핸디캡 경주 13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죠. 자, 이번 경주 역시 이제 최근 경주에 선전했던 주목을 좀 받을 만한 마필들이 몇 도 눈에 띕니다. 상당히 그 접전 구도 부분에서 어느 마필이 우위에 있느냐. 뭐 객관적으로 보면요. 11번마 위즈 스파크 이 마필이 그래도 가장 우위에 있는 마필로 객관적인 평가는 되는데 민병철 위원은 과연 어떤 마필을 좀 위로 올려줄지 전개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6경주는 은근히 선두 레이스 흐름이 빠른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앞선에 나서는 이두의 선행마에게 많은 주목이 실릴 텐데요. 과연 앞선의 두 마리 선행마의 1순위냐 아니면은 이 선에서 힘한 배후 마지막에 일격가할 선입형 추임마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냐. 자,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전개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이두의 선행형 마필이 눈에 띕니다. 외곽의 11번 위즈 스파크와 자 7번 골드뮤직이 초반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내측의 3번 IM스타 밀어나간 스피드가 좋은 말이고 내선에서 2선을 가담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직전에 빠른 페이스 내측 최적의 전개를 펼쳐내면서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은 9번 달 항아리는 2선 혹은 3선에서 선두권을 추격해 나갈 것입니다. 자, 11번 위즈 스파크입니다. 출발 이후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이에요. 작년 7월에 4코너에서 마필의 주행겁으로 인한 기순항마라는 뼈아픈 사건이 있었죠. 2개월 출전 정지가 있었고 절치부심, 공백 동안 체중도 많이 불어나며 한결 파워감까지 장착된 가운데 작년 10월 복귀 후 뚜렷하게 출발 후 순간 스피드가 보강되면서 최근에 1300m 그리고 만만치 않은 1400m까지 3연속 입상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직전 대비 줄어든 1300m 레이스에 게이트는 비록 외곽을 배정받았습니다만 자, 직전에는요. 선행 나서려는 듯 했으나 선두 주도권을 내주면서도 보내놓고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7번 골드뮤직이 앞선을 지배해 나간다 하더라도 11번 위즈스파크는 전개상 전혀 불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 7번 골드뮤직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데뷔전에서 출중한 기본기, 선행 1순 우승에 성공한 말인데 직전 5등급 승급전에서는요. 많은 인기를 모으고도 3차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출발 이후에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이내 티즈킹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면서 내측에서 선입전을 펼쳤고 직선에서 약간 좀 내측 기대막벽을 보였는데 당시에 왼채찍으로 잡아주면서 끈기를 발휘했습니다만 태풍이라는 마필의 역습을 허용 3착을 했는데 아무래도 요 7번 골드뮤직은요 주행 중에 약간 좀 고개가 높기 때문에 선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월하게 나설 수 있는 편성 좀 더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데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합니다. 강공선행 작전이 이번에 펼쳐질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자, 9번 달 항아리 직전에 2두의 빠른 선행마 출전 초중반 빠른 흐름 레이스에서 차분하게 내선 2선 전개 종반 한 발 업그레이드된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성공한 말이에요. 과거에는 후미 추입형 마필로 약간의 각인이 됐었던 말인데 직전부터 트라이블 러깅 제갈 승인 장구 착용 효과를 보면서 기수의 부조에 대한 강력한 순응도까지 한결 장착된 말이에요. 자, 이번에도 초반 전개 뒤처지지 않고 2, 3선 따라가면서 역습의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번 IM스타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이면서 첫 승에 성공한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체중이 불어나면서 한결 파워감까지 장착된 가운데 자, 이번에도 내선 2선에 자리 잡고 효율적인 전개가 가능한데 자, 승급전에 상대 강해졌습니다만 요 3번 IM스타는 직전 대비 3kg 감량 혜택이 돋보이네요. 결과적으로 최근 3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요 11번 위즈스파크 전개를 선행으로 풀어내던 7번 골드 뮤직을 보내놓고 따라가던 어떤 전개 페이스가 펼쳐지더라도 전개 자유이점, 자유전개 이점을 다시 한번 살려볼 입상 기대마가 되겠고요. 문수영 기수 스타일이라면 이번에 강공 선행 작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 좀 더 능력 발휘가 가능하죠. 7번 골드 뮤직과 자, 이제는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아주고 종반 한 발 결정력이 우수한 9번 달 항아리와 승급전에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살려볼 내선 최적 3번 IM스타까지 결과적으로 이 6경주는요
전개 자유마 11번 위즈스파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6경주였습니다. 네, 경주거리 1300m입니다. 위즈스파크 같은 경우는 선추입이 자유롭다라는 흔적을 이미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골드뮤직하고 11번마 위즈스파크하고 두 필이 초속 중속을 같이 밀고 이 거리를 잰다면은 골드뮤직보다는 위즈스파크가 훨씬 더 앞설 거예요. 그만큼 초속 중속에서는 위즈스파크가 앞서는 것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7번마 골드뮤직은 밀어서 중속을 내는 마필이고요. 이제 3번마 IM스타가 게이트 이점을 감안하고 감량 이점을 감안한다면 그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복병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경주는 뭐 주목을 받는 마필들이 일단 하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도적으로 뭐 이변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래도 주목을 받는 마필 중에서 좀 압축을 해나가야 되는 경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11번마 위즈스파크 역시 가장 기대감이 높은 마필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네, 김재민의 추천 경주가 이어집니다. 부산교차 3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혼합 4등급의 경주거리 1400m 레이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제주 경마에서는 뭐 환수 부분을 보니까 이 환수 부분이 이렇게 체크가 되는 그런 그 사이트도 있죠. 그래서 제주 경마는 뭐 1등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상당히 좀 운도 좀 따라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경주에서도 좀 운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7경주에 원일로즈와 썬데이 로열 복승식 배당이 149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현장 승부로 배팅 강도를 높여서 주력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팝업 있던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싶고요. 부산 3경주가 사실 주목을 받을 두 필이 있습니다. 2번마 골드 서메이션, 9번마 브라보 마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 부분은 뭐냐면 2번마 골드 서메이션과 1번마 오화마 이 두 필이 초속 중속에서 서로 압박을 할 수 있는 경주라는 것이죠. 오화마도 지난번에 출발할 때 착지 불량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펼치지 못하고 2선에서 이제 병주를 하고 졸전인데 이 골드 서메이션이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약간 늦발합니다. 그리고 선두권에서 시종 3두가 애곽 전개를 하면서 거리 손해도 좀 받고 경합거리가 길어서 결국 무뎌졌는데 그 경주 거리가 1200m였습니다. 이번에 경주거리 1400m. 이 골드 서메이션도 거리 적성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뭐냐? 3번마 퍼스트 무버란 마필입니다. 퍼스트 무버는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요. 브라보 마린. 이번 경주에 아마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마필이죠. 9번마 브라보 마린하고 같이 뛰었는데 4분의 3마신 차를 보입니다. 근데 3번마 퍼스트 무버는 같이 뛰었을 때 3번 게이트였죠. 오화마가 H측 사행합니다. 그리고 4번 게이트에 있던 마필이 내측 사행합니다. 그래서 초반 출발도 매끄럽지 못했던 상황에서 다시 진로까지 막히는 불운이 겹쳤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후미권 전개를 하고 애곽 추입으로 사실 격차만 좁히면서 여력을 남겼지만 입상에는 아쉬움을 남겼죠. 그렇다면 지금 9번마 브라보 마린이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가 된다면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보여지는 3번마 퍼스트 무버는 9번마 브라보 마린과 비교해서 결코 손색이 없다.
기량면에서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마필은 3번 마 퍼스트 무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인기 5위권 정도가 된다면 이 도전 가능한 마필들을 주력과 방어로 조금 구멍수를 늘려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번 마 퍼스트 무버는 꼭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권에 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승부경주 적중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역시 이 추천 경주로 선정한 부산 3경주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민병철 의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주 작품 내역 아주 화려합니다. 상당히 가적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복이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민병철 의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준비한 경주는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총 14주적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전개상에 이점이 있는 마필도 있고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보여주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접전 양상의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겠죠.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리빙TV 방송의 장점이라면은 방송에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 일요 광마 민병철이가 사활을 걸고 승부를 보았던 방송 추천 경주였어요. 자, 7경주였죠. 10번 슈퍼 라이트닝의 9번 창세. 자, 10번 슈퍼 라이트닝이 당시 인기 몇이었습니까? 인기 5위였습니다. 민병철이는 방송에서부터 강력하게 충마로 강조를 드렸고요. 현장에서도 10번 슈퍼 라이트닝을 놓고 승부했습니다. 인기 1위 9번 창세와 함께 동반 입상하면서 12배. 그야말로 자, 최고의 환수를 올려드렸던 지난주 방송 추천 경주. 자, 그 외에도 메인 승부에서 자, 중요했던 태산천지와 완승불패 적중해드렸고, 부산 경마에서도 반지의 제왕의 강호 드라이브까지 모두 오픈해드렸죠. 자, 지난주 총 20개 경주 적중, 최고의 아마 다적중을 지난주 대한민국에서 이뤄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적재적소의 승부처, 그리고 다적중, 그리고 최고의 환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활을 걸 서울 7경주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상승세 4등급 외산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1400거리. 이미 1400m 거리 입상 전력도 있는 가운데, 자, 레이스 흐름이요, 그다지 빠르지가 않습니다. 6번 별두나 12번 태담 드래곤, 9번 사천왕이 앞선에서 흐름을 끌어나가는 페이스인데, 자, 9번 사천왕은요, 이미 1400m 두 번의 입상 전력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뚝심 좋고 동거리, 적정거리로 평가가 되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에는 통안의 코차 3착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도 송봉길 마방의 선택은 문세영 기수입니다. 자, 아무래도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은 당연히 늘어났습니다만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 이번 경주 편성 앞선이 그리 빠르지 않은 편성, 선두권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9번 사천왕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6번 별두는요, 직전에 빠른 선행마였죠. 삼정 스카이가 이끄는 그 페이스,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 펼쳤지만 이번엔 상대적으로 내측 게이트고 초반에 아예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이에요. 자, 내측 선의권에서 최적의 레이스 후 마지막 일격갈 3번 번개비오, 직전에 1400 입상을 했었죠. 연투 기대치 있고요. 강력한 추입 능력 갖춘 8번 블랙레오와 늘어난 거리 더 유리한 2번 캐시타임까지 이렇게 5두의 마필이 입상 도전 가능권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드린 5두의 마필 중에서 민병철이가 관심을 두는 충마급 마필은 서 있는 가운데 후착이 상당히 난전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배당은 주력으로 10배에서 15배 그 사이를 배당을 알짜배기 배당으로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이 서울 7경주 팬 여러분들께 최고의 환수로 보답해 드리도록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10배에서 15배. 뭐 막권 사기 딱 좋은 배당일 수 있어요. 그리고
7경주도 뭐 그 정도 배당이라면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보는데요. 민병철위원의 추천 경주 7경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차 4경주죠. 경주거리는 1600m고 국산 4등급 역시 연령 오픈 핸디캡으로 틀어집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경주에서 보면은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도 있고요. 3번마 제타바이트가 이제 상대들이 조금 강해졌다라는 편성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 가는 부분이 될 듯합니다. 민병철 의원, 네. 제타바이트는 그래도 무시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행이라는 유리한 전개 여건을 살려볼 수 있는 3번 제타바이트 편성은 강해졌습니다만 전개가 유리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편성이 약해진 호기를 만난 마필이 있죠. 바로 7번 천중왕입니다. 직전에 이제 3등급 점핑 출전해가지고 강한 상대 만나서 착승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현등급 4등급으로 내려와서 출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7번 천중왕은요. 최근에 1800, 1400m 거리보다는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600m 거리가 적임 거리로 평가가 됩니다. 워낙에 힘이 좀 유용해 말이고 참관발 마지막 몰아쓰는 그 결정력이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대신 직전 대비 6kg 대폭 부중은 올라갔습니다만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전력 7번 천중왕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역시 3번 제타바이트는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마고 직전에 하이군 약한 편성이었습니다만 선행 1순 11마신차 압승을 거둔 전력이에요. 직전에는 이세마 특별경주 강한 상대와도 전력을 다져봤고요. 아무래도 단독 선행 2점 1600거리까지 충분히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이 3번 제타바이트 직전 대비 2kg 감량 혜택도 있습니다. 5번 해피사운드입니다. 최근에 1600m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뚝심 좋은 상승세의 말이죠. 과거에는 이제 선두권을 공략해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무리한 가운데서도 입상할 정도로 이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강점을 지닌 말입니다. 이번에 3번 제타바이트를 보내놓고 이 선에서 가장 효율적인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겠고요. 워낙에 1600m를 극복해낼 수 있는 뚝심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신세계 신화 지난 1월 8일 경주에서 당시 기가 막힌 힘한배 약간 무빙성 선입전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직전에는요 다소간 전개를 잘못 풀어냈어요. 초반에 서두른 감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 힘 소진이 컸던 나머지 마지막에 무뎌지고 말았는데 이번에 어차피 게이트 안쪽 받았고 빠른 선행만 있는 편성 내선 최적의 2선 전개가 가능해진 만큼 2번 신세계 신화의 약수까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역시 이제 3번마 제타바이트 같은 경우는 선취입을 겸비한 모습을 최근 경주에서 계속 보여줬는데요. 상대가 좀 강해졌다라는 부분을 감량으로 좀 또 보상을 받는다면 직전에 57kg였고 이번에는 55kg의 부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잠재력이 높은 마필들이 계속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응원하는 마음도 내심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3번마 제타바이트의 상승세가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이 7번마 천중왕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은 보렐리 기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기승을 못했었습니다. 일요일 날 기승을 하게 될지 또 기수가 교체가 될지 이 부분도 약간의 변수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미세한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최종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3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초반에 이제 레이스 흐름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전개 상황도 경주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듯한데요. 이번 경주 역시 민병철 의원이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전개도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출발 이후 레이스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이런 편성에서는요, 그야말로 선행 주도권을 확연하게 잡아낼 수 있는 강선행마, 그 마필을 한두 인정을 해야겠고, 또한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전개 유리마, 자, 그 마필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전개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자, 제가 보기에는 3번 상감마마 가장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로 보입니다. 그 외에 5번 클린업 빙고, 8번 거마돌리, 2번 리틀 브라운, 9번 인비 액티브 등등 이 선을 형성할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5번 클린업 빙고는요, 전개가 상당히 자유로운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단거리 경주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입상 전력도 있습니다만, 빠른 말들이 즐비한 편성에서는 보내놓고 2선에서 힘한배 이후에 마지막 일격가하는 선입전으로도 전개를 풀어내며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자, 이번에는 3번 상감마마 뒷포지션에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데뷔 초에 연투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중거리 1700, 1800m 극도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요 8번 금화둘리. 이번에 의도적으로 단거리 1200m 오랜만에 출전합니다. 밀어나가는 스피드도 갖춘 말이고 초반 전개에서 결코 2선 이하에 뒤처지지 않을 말이죠. 9번 인비 액티브입니다. 최근에 중거리 1700, 1800m 연속 입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말인데, 자, 이번 경주 오랜만에 단거리 출전합니다. 선행으로 중거리 레이스를 일순할 정도로 스피드도 좋은 말이에요. 두텁게 5번, 8번, 9번 요 선입형 마필들이 레이스를 따라가는 가운데, 자, 5번 클린업 빙고입니다. 스피드와 근성, 타마필과 치열한 경합 중 밀리지 않는 파워까지 겸비한 마필로서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전개를 풀어나가는 장점을 지닌 말이죠. 단거리 연투를 이어나가다가 최근 두 차례 1400m 출전에 늘어난 거리 극복 못하고 무너졌습니다만, 이번에 적정거리 1200m 출전에 네츠게이트 배정, 앞선에 요 3번 상감마마 혹은 2번 리틀 브라운을 보내놓고 2선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 선점이 소홀해진 가운데 거리 내려 1200거리에서는 기대치가 있는 요 5번 클린업 빙고입니다. 8번 금화돌리입니다. 데뷔전 입상 이후 단계적으로 거리 늘려 1400m까지 우승으로 극복해낸 전력이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말이죠. 근데 최근에 중거리 1700, 1800m에서는 극도의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단거리 1200 출전에 최근 졸전을 만회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 및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자,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물성기수 한장으로 최근의 졸전을 만회할 찬스로 보이고요. 역시 9번 인비 액티브도 앞선의 페이스 따라가면서 응수할 텐데, 직전 대비 줄어든 1200거리 또한 승급 전에 3.5km 대폭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의 마필 3번 상감마마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2014년 9월에 데뷔전 우승 이후 단계적 거리 늘려 이 1400m까지 입상 전력이 있을 만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작년 5월에 코리안 더비 참패 이후에 파행, 답창 등의 질병으로 5개월 휴양 공백이 있었고요. 복귀 후 최근 두 차례 경주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의 졸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단거리 출전에 네츠게이트 배정, 과거에 보여줬던 선두 장악 스피드라면은 제가 보기엔 3번 삼강마마가 초반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쳐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5번 클린업 빙고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고요.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번에 의도적으로 단거리 1200m 출전에 최근 졸전을 만회할 훈련, 성과가 나타난 이 8번 금화둘리의 선정 기대치. 역시 거리 대폭 줄였고요. 직전 대비 3.5km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9번 인비 액티브와 오랜만에 강공 선행 작전으로 단거리 1승 기대치를 높여볼 페로비치 기수 한장의 3번 상감마마의 선정까지, 결과적으로 빠른 페이스 단거리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5번 클린업 빙고에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전개도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가 않아요. 상감마마가 최근에 순발력 발휘를 한다고 해도 지구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1200m지만 선행마가 무너지는 경주다라고 봤을 때 5번마 클린업 빙고도 선행을 가서, 물론
따라가서 입상을 일궈낸 적도 있습니다만은 선행을 갔을 때 1200m에서 동방의 새아침을 아주 압도적으로 제압하면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죠. 그런데 최근 경주 선행 가서도 1400에서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선행을 못 가고 모래 맞는다면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요. 8번마 금화둘리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주목을 하게 되고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경주 모습 봐서는 그렇게 과신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가 5번마 클린업 빙고와 8번마 금화둘리 쪽에 아마 압도적으로 인기몰이가 집중이 될 텐데, 만약 선두권이 무너지는 경주에서 추임 마필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선두권이 좀 충돌이 일어난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추임마 중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만한 마필, 선입권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만한 마필,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인기순위 관계없이. 네, 일단 그 2두의 마필이 추입으로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복병 전력이에요. 바로 4번 스마트 캡틴과 1번 키토산인데, 아무래도 4번 스마트 캡틴은요, 이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에서도 추입으로 우승할 정도로 이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도 한 박자 빠른 스퍼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말이에요. 과거에 최단거리 1000m에서 앞선이 빠르게 진행됐더라도 코너 돌아 직선 구간 들어서면서 빠르게 스퍼 타이밍 가져왔고 아주 월등한 종반한발 결정력을 발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거리 1200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1400 이상의 거리에서 추입이 가능한 1번 키토산보다는 단거리 추입형 마필로 검증을 받았던 이 4번 스마트 캡틴 쪽으로 추입 복병 전력을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6번마 대대장도 사실 참고 한 발을 몰아쓰는 그 집중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 아닌가요? 이 마필도 키토선하고 비교해서 사실 기량차는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인데, 대대장한테까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는 않으세요? 네,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 레이스가요, 이 네. 1400m, 1400m 레이스였으면은 저도 이제 6번 대대장이나 1번 키토산의 종반 역습, 그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경주거리가요, 짧은 1200거리고 빠른 페이스가 예견이 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단거리형 추입마 4번 스마트 캡틴에 좀 더 추입형 마필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어쨌든 뭐 객관적으로는요, 민병철위원이 서두에 추천해 드렸던 마필들, 전개가 유리한 마필들, 최근 경기에 그래도 기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잠재력 면에서 조금 더 기대치가 높은 마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과정에서 상감마마라는 마필이 선행이라고 단정을 짓고 레이스를 풀어간다면 이번 경주는 상감마마가 만약 못 버티고 무너지는 경우의 수를 감안을 했을 때 추입권에서도 한 발을 몰아쓸 수 있는 마필들에게 기회는 분명히 주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조금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경주입니다. 부산 교차 6경주입니다. 1400m 1등급 마필들의 경주죠. 10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이 5번마 마천볼트, 뭐 가장 그래도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여기 이제 상대마들이 여러도 거론되겠습니다만은 역시 19조 명장이죠. 김영관 조교사가 사용 관리를 하는 3번마 스피드메이드 쪽에 주목이 되는 편성 같습니다. 이 A에도 뭐 복병 세력을 거론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 민병철 위원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1등급 무대의 단거리에 속하는 1400m 레이스로 펼쳐지는 6경주입니다. 일단 출발 이후에 선두 장악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말이 3번 스피드 메이드죠. 직전에 도로안 현표에 이어서 1800m 선행 1순 오랜만에 1등급 입상을 차지하면서 뚜렷하게 회복세의 걸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거리 줄여 1400m 출전에 옆에 있는 4번 영광의 챔피언 정도가 초반이 빠른 마필이긴 합니다만
자, 밀어나가는 중속 스피드와 선두 장압 스피드는 이 3번 스피드메이드가 좀 더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번 스피드메이드의 일단 선행 1승 기대치는 높여볼 수 있겠고요. 자, 5번 마천볼트입니다. 상당히 능력마,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죠. 데뷔 후 9번의 경주를 모두 입상을 하면서 스트레이트로 1등급까지 올라왔던 말인데 지난 8월 달에 1등급 승급전에서 당시 강한 상대 만나서 아쉽게 승급전 4착했던 말입니다. 이후 공백기가 있었어요. 공백기 동안 작년 8월 21일 날 거세를 단행했고요. 오랜만에 복귀전이었던 지난 1월 17일 경주에서 당시 1600거리 완벽하게 좋아진 면모를 보이면서 1등급 첫 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레이스를 펼쳐나가는 전개 자유마예요. 이번에 훈련 상태나 성과도 더욱더 좋아졌고요. 정상 출전 주기 다시 한번 1등급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로 5번 마천볼트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10번 빙고라지오. 과거 선행 1변도 벗어나서 최근 1등급 무대 1400 이하의 단거리에서는 2선 따라가면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말입니다. 물론 이번 경제 편성이요. 5번 마천볼트와 3번 스피드메이드가 가장 주목을 받겠지만 충분히 이 10번 빙고라지오의 역습 또한 적정거리 1400m 출전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7번 하이파이브도 이 전 구간 다소 이제 힘으로 뛰어준 유형의 말이고 스피드도 갖춘 말입니다. 초반 전개에서 심각하게 밀려나지 않는다라면은 자, 마지막까지 2선 잡고 마지막까지 한번 끈기 있는 결정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 전력 7번 하이파이브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전개상으로 보면은 3번마 스피드메이드가 좋아 보이고요. 최근에 보여준 전력으로 보면 5번마 마천볼트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피드메이드하고 격차를 많이 벌리고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주거리가 1400m면 그 1400에서 가지고 있는 파워, 에너지를 모두 소비한다고 봤을 때 4코너 돌 때 이제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서 4코너를 도느냐. 그리고 직선주로에서 이제 얼마큼 그 격차를 좁혀나가고 역전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볼만한 그런 경주로 기대가 되는데요. 4번마 영광의 챔피언 같은 경우가 전개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는데 요마필에 대한 민병철 의원 기대치는 어때요? 아무래도 1등급 승급 이후에 이렇다 할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대도 강하고요. 만약에 이 3번 스피드메이드가 출전하지 않았고 이 4번 영광의 챔피언이 아주 수월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었더라면 복병 가치로 한 번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네. 이번 경주는요. 3번 스피드메이드가 워낙에 스피드가 출중하고 선두 장악에 나설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 전개 이점까지 그 역으로 펼쳐낼 수 없는 4번 영광의 챔피언은 다소간 전력이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전개상으로는 3번마 스피드메이드가 선두권을 장악하고 4번마 영광의 챔피언도 사실 곧바로 압박을 하는 전개 상황이 예측이 되고 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없다고 보기 때문에 1400m라면 약간의 그 변수 가능성을 고려해보고 싶었는데 3번마 스피드메이드가 선행이라면 영광의 챔피언에게 기회는 쉽사리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5번마 마천볼트 저는 이제 계속 이기고 가는 마필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이제 응원하고 싶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5번마 마천볼트 역시 응원하고 싶은 마필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죠. 10경주 1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이 민병철 의원이 서두에 타이틀은 없지만 대상경주급 마필들의 접전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죠. 10경주 출마표 보시죠. (1800m) 1등급 마필들의 경주 총 13조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마필은 당연히 13번마 클린업 조이가 되겠죠. 이 늦바락벽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 순치가 되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이제 각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클린업 조이의 상대마 역할을 하고 싶어 할 텐데 그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의 편차는 드러났습니다. 다만 부담 중량의 변화가 있고 게이트의 변화가 있고 기승기수의 변화가 있죠. 컨디션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병철 의원은 또 어떤 마필을 추천해 주실지 설명 듣겠습니다. 네,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 KRA 컵 클래식 대상 경주 과천벌의 외선 1등급 최강자를 가리는 그런 레이스죠. 그 경주에서 다시 한번 이번 10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함께 만날 것입니다. 자, 그 경주의 전초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외선 1등급 강자급 마필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최근 과천 경마장의 외산마의 판세는요. 클린업 조이, 그리고 클린업 천하, 그리고 원더볼트, 치프 레드캔, 일명 이제 4대 천왕이라 불리울 수 있는 마필들이 외선 1등급 그 무대를 주름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마필들 중에 역시 13번 클린업 조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그랑프리 대선 경주 이 서울 출전 마필 중에서는 가장 좋은 3착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기대를 할 수 없고 하지만 좀 아쉬운 3착이었죠. 10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옵니다. 또한 이번 경주 출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최근에 또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실전 감각 일깨워놨고요. 경주 거리가 1800m 레이스인데요. 이 과거 이제 늦발 악벽도 있었던 말이지만 최근에는 출발 능력도 매끄러워지면서 이제 정상적인 출발 이후 전개를 좀 더 앞선에서도 풀어나갈 수 있는 말이고요. 역시 한수 이후의 전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이 13번 클린업 조이. 자,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한 능력 우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고요. 가장 높은 레이팅을 기록하고 있는 말이죠. 2번 원더볼트. 과거 그랑프리에서도 착승권 성적을 거뒀던 말인데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고요. 작년에 3월 달에 느즈마키 거세도 단행했습니다. 이후 약간 좀 부진했습니다만 직전 경주 1800m 거리 1등급 무대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원더볼트는요. 원래 60kg의 높은 부담 중량을 달고 뛰었어야 되는데 신인기수기용으로 감량 혜택 3kg를 받아서 57kg. 아무래도 60kg보다는 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인기수기용으로 이번에 경주 여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에 호흡 맞춰본 조재로 기수 다시 한번 계승합니다. 훈련 상태 평가 상당히 좋고요. 역시 레이스룸에 차분하게 참고 추격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한 발 올라붙이는 일격가하는 그런 종반 추입 한 발 능력이 일품이 말이죠. 일단 이 두 마리 마필의 선정 기대치가 높은 가운데 자, 5번 최강실러는 그야말로 단거리 최강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 이번에 늘어난 1800m 거리 얼마만큼 초중반 힘 한 배를 잘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일격을 할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힘쓰는 포인트를 얼마만큼 잘 가져가는지가 이번 1800m 조전에 있어서 입상의 성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입상 성패를 가릴 수 있는 자 그러한 마필이 되겠고요. 7번 미래영웅은요. 최근에 천구 원더볼트에 이어서 연속된 2착. 이 페로비치 기수와 상당히 호흡이 잘 맞는 마필로 보입니다. 상당히 강단 좋은 마필이고요. 다시 한번 1800m 거리 적정거리 실전에 마지막 한 발 일격을 갈 추입형 마필 이 7번 미래영웅까지 복병 전력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네, 13번마 클린업 조이. 이 단점이 서서히 극복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출발할 때 고착 악벽이 있는 마필들은 정말 짜증납니다. 경주를 보고 있으면. 더군다나 이제 상위군에 가서도 그런 악벽을 보인다면 그 과정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텐데 그 시행착오 과정마다 피해는 고객들이 감수를 해야 했다면 그 부분은 사실 좀 무책임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주에 대한 부분, 출발 능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개선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계속 보완되고 있죠.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13번마 클린업 조이는 이번 경주에 자존심을 좀 많이 기대를 하는 만큼 세워주기를 기대를 하고 제가 이제 질문 드릴 마필이 두 필이 있어요. 4번마 빛의 정상. 지난번에 59kg의 부중에서 이번에 55.5. 이 정도면 원더볼트하고도 사실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기본 기량으로 보면요. 네. 저는 13번 클린업 조이와 2번 원더볼트가 좀 더 한 수 위의 전력이 아닌가.
이 4번 빛의 정상은 물론 강단 좋고 능력 좋은 앞말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편성 자체가요. 다소간 1등급 무대에서도 이제 중하위 전력, 약한 상대의 1등급 마필들과의 레이스에서의 입상 성적이기 때문에 이번 한마디로 임자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강한 상대 만났습니다.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필만 더 여쭤볼게요. 1번마 황금 비율이라는 마필이에요. 뭐 전혀 주목을 못 받을 만한 편성인 건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네. 이번에 이제 훈련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의 과정보다는 아주 훈련 강도가 상당히 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 같고 국산 2군 선스트롱하고 이제 병합하는데 아주 여유가 많은 그런 모습이었고 주행자에서도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52kg 부중이라면 3위까지 어떻게 노림수 없을까요? 김전현 MC께서 보신 눈이 뭐 정확하리라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1번 황금 비율 이 3창만 해도 절반의 성공은 거둘 수 있는 말이죠. 과거 이제 선두력으로 레이스를 펼쳐나가면서 앞선에서 전개를 편하게 풀어낼 때 선전을 하곤 했던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선행형 마필들이 8번 삼정주영이나 10번 한라 축제 자, 2두의 선행형 마필이 있는데 주로가 일요일 날 좀 가볍게 형성되고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오히려 기습적 선행 나서서 편하게 레이스를 선두권에서 이끌어 나간다라면은 뭐 3착 못할 이유는 없죠. 최선 3착까지도 저도 기대치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10경주 클린업주의 13번 게이트 상승세 이어가기를 역시 응원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상대마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금 더 고민을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짝수 경주 모두 풀어드렸고요. 화면으로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11번마 강대 챔피언 13번, 3번, 1번, 8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11번마 위즈 스파크 7번, 3번, 9번, 2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5번마 클린업 빙고 8번, 9번, 3번, 2번입니다. 부산교차죠. 4경주 7번마 천중왕 3번, 2번, 5번, 8번입니다. 부산 교차 6경주죠. 5번마 마천볼트 3번, 10번, 4번, 7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항상 결과까지 예측을 미리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가끔 그 내용이 좋을 때도 있고 조금 아쉬울 때도 있고 반복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주만 방송하고 말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일희일비를 반복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항상 뭐 현장에서도 고객분들과 눈을 마주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힘을 얻곤 하는데요. 만날 때마다 용기를 좀 더 주시고요. 반갑게 눈인사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고객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긴 하는데 항상 경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누구의 말에 맹신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건전하게 즐기시는 게 가장 해답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